봅시다. 자, 300번 문항부터 볼게요. 영제 1보다 x가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면 a-3보다 x가 크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아요. 얘가 참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을 수직선상 위에 나타내 보세요. 얘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앞에 있는 이 가정 P에 대한 진리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진리집합이 뒤에 진리집합에 뭐가 돼야 되는 거지? 포함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미지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얘 진리집합의 이미지는 둘 다 빵꾸가 되어 있어서 a-3부터 호로록 나 빵꾸요. 그래서 a 플러스 2까지요. 그럼 하얀색이 빨간색 안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가 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이요? a-3이 뭐보다 작다? 1보다 작고요. 그러면서 2고예요. 2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4보다는 누가 커야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2가 커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맨 마지막 과정에 여기 등호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맨 마지막 과정에 확인해 주는 것이 유리해요. 그러면 난 여기가 이제 등호가 올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나도 빵꾸고 나도 뭐예요? 빵꾸예요. 괜찮습니까? 둘 다 빵꾸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해줄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 과정에 여기 등호가 올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젠 이 하얀색은 검은 바둑알, 빨간색은 빵꾸, 흰색 바둑알이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오게 되면 난리가 나죠. 나는 갖고 있지만 나는 뭐 하게 돼요? 갖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맨 마지막 과정에 등호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 요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답을 맞히게 되면 나요. A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2고요. 그리고 나서 2보다는 A가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커야 된다는 거지. 우리 둘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얘는 머릿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답을 갖다 쓸 때는 A는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302번이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나 개념이요. 개념에 의하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a는 양수여야 하고 그리고 절대값 x가 a보다 작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a도 양수여야 돼요. 얘를 푼다는 건 어떻게 푸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크다라는 건 x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또는 a보다는 뭐하다? 크다. 이렇게 풀리는 것이며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불리는 얘는 절대값이 풀릴 때 어떻게 풀리는 거죠? 마이너스 a 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습니다. 예, 요것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봅시다. 조건 P라고 불리는 건 절대값 x-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k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푼다는 건 이렇겠네요. 어떻게? x-2라고 불리는 것이 마이너스 k보다는 작을 수 있고 또는 k보다는 절대값 x-1이 클 수 있어요. 이런 거지. 얘를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x는 작거나 같아요.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1-k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나요. x라고 불리는 것은 뭐보다는 k-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q요. q라고 불리는 것은 절대값
x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얘를 푼다는 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고 얘의 범위를 이번엔 보라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x는 결국 마이너스 6보다는 뭐하고 호로록 양변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2보다는 작다에 각각 PQ의 진리 집합을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하시면 되는데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를 라지 P라고 해주세요. P라고 불리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범위를 나타내면 되니까 1-K요 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 K-1이요. K-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다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봅시다. 잠시만. X-1 K보다는 크거나 같다. X-1.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 쏘리 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가 뭘로 돼야 된다고? 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네. 쏘리 선생님 여기를 잘못 썼어. K 플러스 1인데 좋아. 그리고 나서 Q요. Q 보라색 부분을 나타냅시다. 보라색 부분을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2까지 여기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두 가지요. P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P가 아니다의 범위 또한 우리는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의 부정이요. 검은 바둑알의 부정은 흰색 바둑알. 그래서 나 빵꾸빵꾸를 뚫어주면서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전체에서 얘를 빼고 나면 남는 건 1-K 여기는 K 플러스 1 바로 이쪽 부분이 되고 나요 Q가 아니다. Q가 아닌 부분을 수직선 위에 표현하게 되면 호로로록 나 흰색 바둑알은 검은색 바둑알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6이요.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는 2 요렇게 우리는 표현될 수 있겠네요. 자, 나한테 구원하는 거 가볼게요. 뭐가 참여해야 된대? not Q가 P가 되는 얘가 결국 뭐가 돼야 된다? 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not Q는 Q가 아니다. Q의 여집합이 결국 P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 돼야지만 이 명제는 뭐가 될 수 있다?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나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에다가요? 보라색 Q가 아니다를 표현할게요. 나 마이너스 6부터 호로로록 요렇게 그리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내가 결국 보라색 Q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고요? P에 포함돼야 된다고요. P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보라색이 주황색에 표현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네. 나 1-K요. 요렇게 감싸 안아줘야 되고 나 K 플러스 1이요. 요렇게 감싸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라색이 주황색에 포함되는 꼴이 되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부등호를 풀 때는 부등식을 풀 때는 나는 알아요. 마이너스 6보다는 1-K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요. 그리고 K 플러스 1보다는 누가 커야 되는 거지? 2가 커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부등호를 풀 때는 맨 마지막에 등호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니까 이제 등호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맨 마지막에 파악합니다. 우리 둘 다 검은 바둑알. 그러니까 나 여기 등호가 올 수 있어요. 나 우리 둘이 검은 바둑알. 나 여기 등호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얘를 정리하게 되면 K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K는 7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우리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요. K는 결국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 오는 K라고 불리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돼요. 양수여야 되니까. 왜? 절대값 X가 절대로 음수보다는 여기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괜찮아?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한 부등식이 돼버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줬을 거라는 거지. 무슨 K라고 줬어?
문제에서 양수 K라는 말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양수 K라고 준 거 맞죠? 이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 여기 속하는 실수 중 K의 최대값은 뭐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302번 문항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유형 8번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에 관해서 볼게요. 지우고 이렇게 가자. 자, 시작. 304번이요. 전체 집합 -1, 0, 1 이렇게 원소 3개짜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래요.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X랑 Y는 전체 집합의 원소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나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그런데 다음 중 참인 명제에 관해서 구해달래요. 그럼 첫 번째, 모든 X에 관해서 EX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X에 관해서. 그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1의 2배를 하게 되면 -2인 거 맞지? -2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0을 2배 하게 되면 0이죠. 0은 맞고 1을 2배 하면 2예요. 즉 -2와 2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란 말이죠.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건 모든 X에 관해서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배를 하게 되면 그 2배 한 값이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됩니까? 이걸 묻는 거죠. 맞아?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땡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모든 X에 관하여 모든 X에 관하여 X제곱을 하게 되면 그 값은 0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문의 한번 해보는 거지. 모든 X에 관해서 -1을 제곱하면 1, 0보다 큰 거 맞아요. 1을 제곱해도 0보다 큰 거 맞아요. 하지만 0을 제곱하면 0보다 크지 않습니다. 맞아? 0을 제곱하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보기 또한 거짓이죠. 왜 거짓인 거죠? 여기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맞아?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이번엔 어떤 X예요? 어떤 X에 대해서 X-2는 0보다 크니 묻고 있어요. 그럼 시작. 어떤 X라고 불리는 것은 단 한 개만 존재해도 참이에요. 괜찮아?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은 안경 꼈니? 이렇게 묻는다면 이 반 학생 중 한 명이라도 안경 낀 학생이 있으면 그때 참인 거고, 맞아? 한 명도 안 꼈으면 그땐 거짓인 거 맞지? 지금 너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 어떤 X에 관해서 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0보다 큽니까? 묻고 있습니다. 맞아?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난 보자는 거지. -1을 대입하게 되면 -2는 0보다 크지 않아. -1도 0보다 크지 않아.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1. 0은 0보다 크지 않아. 맞아? 어떤 값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X-1 0보다 큰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맞아?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 마치 이런 느낌이지. 내가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안경 꼈니? 아니, 한 명도 안 꼈어. 맞아? 그러면 지금은 만족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뭐가 되는 거지? 거짓.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번째, X제곱은 1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존재한다 이런 거야. 존재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1이 되는 그런 만족하지 않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것이고 하나도 없으면 거짓인 거지.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1이 안 되는, 만족하지 않는 X가 존재하니 -1을 제곱하면 1 존재해. 1을 제곱하면 1. 하지만 0을 제곱하면 1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만족하지 않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때 참인 거 맞죠? 그래서 4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됩니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 자, 5번. 모든 XY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항상 1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그럼 나는 다 조사하는 거야. 마치 몇 개를 조사하는 거랑 같냐면 9개를 조사하는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맞아? 다 9가지를 조사했을 때 왜? x가 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3가지, y가 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3가지. 맞아? 그렇게 조사한 다음에 얘가 정말 만족하는지를 따지면 돼. 맞아?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뭐가 되는 거지? 거짓이 되는 거지. x가 1, y가 1이라고 한다면 1 더하기 1은 1. 만족해 안 해? 안 해. 맞아?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얘를 뭐 해주겠다? 땡 처리해주겠다. 거짓입니다. 이런 거지. x가 1, y가 1일 때는 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5번이요. 305번 문항 보시면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묻고 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명제의 부정을 말해달래. 자, 그럼 이제 부정.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x에 대한 부정은 뭐가 되는 거지? 모든이 되는 거야. 괜찮아?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학생은 안경을 꼈다.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얘의 부정은 어떤 애 부정이니까 어떤 학생은 안경 꼈다고? 얘의 부정은 모든 학생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 이것이 부정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느낌 그대로 여기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애 부정은 모든 그리고 나서 얘 부정을 걸어버리면 되죠.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니까? 크다가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 부정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0보다 큽니다. 네, 이것이 바로 부정이 됩니다. 이 자체가 몇 번 답? 1번 답이 돼요. 그런데 명제에 참거짓을 판별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잡혀야 되죠? 라고 물었을 때 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그리고 나서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함수값이든 이 함수의 이름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인데 x의 값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어떤 값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양수가 되려면 맞아? 이 함수는 x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야. 맞아? 우리는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죠. 즉 x축과 만나지 않는 이상이라고 불리는 건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무슨 근을 갖는다는 거지? 허근을 갖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맞아? 물론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신 다음에 최소값이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함수의 최소값이 무슨 수였다라고 한다면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최소값이 양수니까 다른 모든 값들도 다 0보다 클 거야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근데 보통은 학생들은 뭐를 즐겨 쓴다는 거지? 최소값보다는 판별식을 즐겨 쓰겠죠. 허근을 갖는 경우니까 선생님이 얘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요 얘를 제곱하면 9요 마이너스 10이요 그래서 뭐보다 작다? 0보다 작게 되니 판별식을 쓰게 되면 0보다 작게 되니 허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더라? 참이 되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305번 문항이었어요. 이제 307번 문항을 보도록 하자. 307번. 자, 시작. 개념 자체는 이렇게 잡고 가면 됩니다. P면 마찬가지로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질리집합을 이용했을 때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실 얘를 만족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것이니까 얘는 몇 가지로 해석한다고 가르쳤죠? 두 가지요. 그래서 P가 Q에 호로록 이렇게 속하는 경우가 있고 P랑 Q랑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나 전체 집합을 잠시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이미지를. 전체 집합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이 명제, 영명제는 뭐라고 불러요? 라고 했을 때 영명제는 Q이면 P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나는 라지 Q가 P에 포함됩니까? 이거를 묻는 거니까 이 그림 속에서는 참이죠. 이 그림 속에서는 참이에요. 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예. 그러니까 어떨 땐 참이 되고 어떨 땐 뭐가 된다는 거야? 거짓이 돼요. 수학에서 단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것은 전체가 거짓인 거 맞지? 그러니까 영명제는 참이 될 때도 있는 거고 사실 뭐일 때도 있는 거야? 거짓일 때도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너한테 Q이면 P이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몰라요 이러면 되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P면 Q이다가 참인다는 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때 두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제 얘 영명제는 Q이면 P이다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지? Q는 P에 포함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참이라고 할 것이고 이 그림 속에서는 뭐라고 할 거야? 거짓이라고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영명제는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몰라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예. 항상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왜? 이럴 때는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영명제 또한 참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 정확한 대답. 영명제의 참거짓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면 돼? 참거짓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얘 대우명제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세상이지? 물으신다면 이 명제의 대우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각각의 부정을 씌우는 걸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하니까 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뭐가 되는 거지? P다가 되는 거 맞지? 즉 이 명제는 지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니 이런 걸 묻는 거야. 맞아? 그치? 그럼 이 그림 속이라고 하더라도 Q의 여집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P의 여집합에 반드시 속하고 이때는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항상 참이 된다. 항상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게 개념이죠. 어떤 명제가 참일 때는 영명제는 참거짓을 알아볼라? 모르는 거고.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우명제는 항상 뭐일 것이다? 참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우린 집합에서 이미 배웠잖아.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도 뭐인 거야? 참인 거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니까. 괜찮아? 얘가 참이면 반드시 얘가 참이라는 건 우리는 집합에서도 배우지 않았냐라는 거야. 괜찮아? 요게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307번 문항을 보자는 거지. 307번. 대우가 거짓인 명제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나는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찾는 거야. 그러면 대우 명제가 직접 만드셔서 그 명제 참거짓을 따져도 되지만 대우 명제가 거짓이라는 건 본 명제, 원래 명제. 본 명제도 뭐가 되기만 하면 돼? 거짓이면 되는 거 맞지? 대우가 거짓이라는 건 본 명제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거짓인 결국 명제 찾기라는 거지. 지금 보자.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거짓인 거 찾는 거야. 기억. A 곱하기 B가 유리수라면 A, B 모두 유리수니 이렇게 묻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지. 왜? 우리는 이런 것들 알거든. 켤레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합차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예. 우리 둘이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 유리수지만 우리 둘 다 유리수입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나도 무리수고 나도 무슨 수라는 거지? 무리수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나는 거짓이 됩니다. 네, 기억 거짓. 니은.
니은 보시면 여러분한테 묻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AB가 0보다 크다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어요. 뭐를? 둘이 곱해서 0보다 큰 양수가 된다는 것은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음수 곱하기 음수도 뭐가 되는 사실이에요? 양수가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도 6 양수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됐다라고 해서 각각 양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가 되는 거지? 거짓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틱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는 A-3 인수분해한 거예요. A-1이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난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A에 관한 2차 부등식. 나는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고 호로록 갖다 붙이면 1과 3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나를 만족시키는 영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니 얘를 수직선상으로 나타내게 되면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영역. 그리고 어디?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 괜찮습니까? 어이구 인수분해를 잘못했습니까? A-3, A-1 맞죠? 맞아?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를 갖다 붙이게 되면 얘는 호로록 갖다 붙였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등식인 거 맞죠? 여기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빵꾸 여기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보라색으로 그냥 칠할 거게 됐네요. 나 보라색 괜찮아? 그러면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 어떻게 되는 거니? 관계가 얘는 여기에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포함이 되는 거죠. 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이쪽으로 오고 맞아?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똑같이 이쪽으로 오니까 맞아?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 영역은 이 영역에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지. 앞에 거의 진리집합이 뒤에 거의 진리집합에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니까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고 찾으라는 건 조심해야 해. 거짓인 명제 찾기야. 대우 명제가 거짓이라는 건 본 명제도 뭐가 되는 거지? 거짓. 그 거짓인 개수는 기역, 니은 맞아? 이렇게 동그라미 친다고 해서 얘가 참이 아니라 맞아? 내가 답을 치는 건 거짓을 찾는 거 맞지? 그래서 거짓은 몇 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308번 문항을 볼게요. (308번) 문항 봅시다. 다음 중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구하래. 그런데 말이야 308번 문항 풀기 전에 우리 307번에 니은의 보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줄래? 307번의 보기에 니은의 보기에 별표 하나만 줘봐. 자, 내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집중. x, y가 0보다 지금 크면 x도 0이고 y도 0이니 얘를 우리가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나 앞에 있는 이 영역을 좌표 평면에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우리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건 연습했잖아. 근데 내가 제 참거짓을 어떻게 따지고 싶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어. 얘를 부등식의 영역 이렇게 불러. 무슨 소리냐면 나는 얘를 다시 해석하게 되면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보다는 x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야지. xy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거 또는 있는 접수사는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이 영역이야. 그래서 파란색 영역을 나타내게 되면, 좌표 표면을 나타내게 되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영역을 우리는 1사분면이라고 말하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이 영역을 우리는 몇 사분면이라고 말해? 3사분면이라고 말해. 그래서 앞에 거의 조건은 여기 1사분면 또는 어디에 색칠되는 거지? 여기 4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 걔는 바로 이 조건의 해집합이야.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여기 4분면은 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분면은 x축, y축을 포함하지 않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모든 점들을 해로 갖는 집합이야. 괜찮아? 그래놓고 여기는 결국 뭐를 묻고 있는 거지? 딱 여기는 몇 사분면만 묻고 있는 거니까 1사분면만 묻고 있으니까 너의 영역은 바로 어디가 되는 거지? 여기가 되는 거지. 맞아?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얘가 포함되지 않는 거지.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과 좀 훈련을 해야 될 소지가 있어서 미리 한번 소개했답니다. 예, 좋아요. 이제 308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구해달래. 그럼 봐봐. 1번 문항 볼게. 1번 문항은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게 x가 0보다 크면 여기면 x는 1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이렇게 묻고 있어. 그럼 얘 여기에 포함되니 안 포함되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여기가 포함돼? 아니지. 포함되지가 않지. 맞아? 그럼 본명제가 뭐야? 짓이지. 그럼 대우명제도 뭐일 수밖에 없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나는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영명제와 대우명제가 모두 참인 경우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지? 거짓. 다만 이 명제, 무슨 명제는? 영명제. 맞아? 예이면 예이다라는 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지? 참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가자. 얘는 대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짓이 되는 거고, 영명제는 거꾸로 해석하는 거니까 얘가 얘에 포함되니 이렇게 묻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지. 이해해? 그래서 얘는 영명제는 오케이지. 하지만 내가 찾는 건 둘 다 모두 참인 경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땡입니다. 이해해요? 자, 2번. 자, 가자. x제곱이 1이면 그럼 x제곱이 1이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걸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1가 1이라는 거고, 그래놓고 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하나 있겠네. 맞아? 이해해? 얘가 얘에 포함되니? 포함되지 않지. 그러니까 대우명제는 뭐가 되는 거고 짓이 되는 거고, 거꾸로 묻는 거지. 얘는 여기에 포함되니? 네. 영명제는 뭐가 되는 거지? 참이 된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3번이요. x가 2이면 x가 2라고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얘이면 xx-2가 0이니? 이렇게 묻고 있어. 얘를 만족하는 해집합은 0과 2예요. 괜찮아? 그럼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대우명제는 결국 뭐가 되는 거고? OK가 되는 거지만, 맞아? 영명제 얘는 여기에 포함돼? 안 돼? 안 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지? X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4번이요. 4번은 A가 B가 같다면 이면 AC는 BC이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시작. 당연하게도 A랑 B랑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등식의 양 변에 같은 수나 식을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참이라는 거지. A랑 B랑 같대. 맞아? 그 상태에서 양변에 등식의 뭐에? 양변에 같은 식이나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항상 뭐가 된다는 거지? 참이 된다는 거야. 단 수학에서 절대로 분모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눌 때는 분모가 모이면 안 돼. 0이면 안 돼, 이런 거야. 맞아?
예. 그러면 얘 식은 이 부등식의 양변에 뭐를 곱한 거랑 똑같아? C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항상 뭐인 거야? 참인 거야. 그러니까 대우명제는 뭐가 되는 거지? 참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영명제를 묻고 있는 거잖아. 얘일 때도 얘는 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맞아? 그럼 잘 봐.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 부등식의 양변에 어떤 행위를 한 거지? 나누기 C한 거지. 나눌 때는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고. 맞아? 나눌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인 거야. 선생님 나 잘 모르겠어요. 이런 예제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무슨 소리냐면 얘를 만족하는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건 이런 세상도 있었다는 거야. 야 A가 2고 B가 3이야. 그리고 C가 0이야. 어머나. 그러면 우리 둘이 곱해도 0, 우리 둘이 곱해도 0인데 우리 둘이 같대? 같지 않지? 여기까지 괜찮아? 예. 같지 않아도 A씨는 0, B씨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 맞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둘이 같아? 같지 않아? 같지가 않지.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영명제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거예요. 4번은 중요합니다. 4번은 중요해요. 자 이제 5번. 저 보기에 5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이면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 생각하자. 자, 여러분 집합할 때 숨마쿨라우드도 정독하라 그랬고 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몇 가지 숨마책에 소개된 7가지 선생님도 진행을 해드렸고 쌤 문항 풀면서 다시 한번 칠판에 정리해드린 것 같고 그 7가지 표현 방법에 우리는 정확하게 뭐 해야 돼? 내 걸로 만드는 숙달의 과정이 꼭 필요해. 괜찮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7가지 말고도 더 많아. 맞아? 근데 항상 교집합과 차집합 뭐 이렇게 합집합, 여집합, 부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그 7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은 반드시 암기사항이 돼야 해. 괜찮아? 이해했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 암기사항. 잘 봐. 지금 그거를 정리해 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강의에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의 표현 방법은 얘는 뭐인 거야? A가 B에 포함된다의 표현 방법인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은 동치 표현이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명제도 영명제도 참이 되고 대우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내가 찾고 싶었던 답이 몇 번? 5번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하나 얻게 돼. 지금 나 이런 거 다 거짓이었어. 자, 이 문제에서 나보고 뭐를 찾아달라는 거야? P면 Q이다. 이 명제에 영과 대우가 모두 참이 될 때를 찾아달라고 했었던 거 맞지? P면 Q이다에 뭐가? 영명제가 모두 참이 되는 사항을 찾아달라고 했었던 거 맞지? 야, 영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건 어떤 경우야? Q가 P의 무슨 집합이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대우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는 언제야? 라고 묻으시다면 대우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 얘가 되는 경우인 거지. 괜찮아? 거꾸로 가는 거잖아. 영명제라고 보면 Q이면 P이다. 맞아? 거꾸로. 그리고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얘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는 것은 누가 참이라는 거랑 똑같아?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결국 내가 찾고 싶었던 건 Q가 P의 부분집합이면서 P는 Q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결국 내가 찾고자 했었던 건 PQ가 뭐가 되는 사항? 같다, 상등이 되는 사항. 괜찮습니까? 이 경우를 찾는 것이 포인트였다라는 거야.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묻었던 건 언제 P랑 Q랑 같습니까? 이걸 찾는 거였다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 같아지는 사항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5번이 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같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이었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서 310번 문항을 잠시 볼게요. 지워볼게.
오늘 마지막 문항 310번 문항 보시면 명제 지금 누가 x제곱 더하기 ax-3이 0이 아니면 x는 1이다. 얘가 결국 뭐가 된대요? 3이 될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얘들아 잘 봐. 뭐뭐가 아니다는 부정이에요. 다시 뭐라고? 뭐뭐가 아니다는 뭐라고? 부정. 부정은 해석하기가 실전에서 헷갈리거나 아니면 힘들 때가 있어요. 못한다는 건 아닌데 힘들 때가 있다고요. 왜 힘들 때가 있는지 보려면 이런 거예요.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거든요. 맞아? 그럼 2차 방정식에 근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지? 2개. 그런데 2개를 제외한 0이 아니라는 건 그 무수히 많은 실수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맞아? 나머지 모든 것들 이해? 그 엄청 많은 것들이 다 0이 아니게 만드는 숫자인 거 맞지? 그는 딱 2개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언제라고? 부정이라고, 맞아? 뭐뭐가 아니다는 직접 해석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지. 항상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는 대우명제를 생각하세요. 요런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괜찮아? 너의 당연히 누구? 대우명제도 뭐여야 되는 거지? 참이어야 되는 거 맞지? 대우명제가 참이어야 해. 맞아? 그럼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각각의 부정을 취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위치 바꾸면서 온다. 얘 부정은 뭐인 거지? x가 뭐이면 1이 아니다의 부정은 x가 몇이면 1이면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x제곱 더하기 ax-3이 뭐가 되는 거지? 0이다가 되는 것이고 괜찮아? 얘 진리집합은 1 하나뿐이고 얘 진리집합이 뭐가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a, b 이렇게 2개 있었다라고 친다면 물론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중근일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 하나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진리집합을 했을 때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 말은 x는 1이라고 불리는 건 이 방정식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이 돼야 된다는 거 맞지? 이해해?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x는 1은 이 방정식에 뭐가 돼야 된다고?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이라는 건 뭐 해야 돼? 대입해서 참, 맞아? 그래서 x 대신 뭐를 대입해? 1을 여기다 대입해.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3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a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해.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